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괜찮아. 바람 싸늘해도 사람이 따스하니. 저희 YTN에서 가까운 서울 도서관의 외벽에 설치된 서울 꿈새김판이라는 곳의 가을 문안입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 36.5도. 사람의 따스한 체온을 가장 쉽게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이 아니겠습니까? 손글씨로 직접 쓴 편지는 더욱 다정하고 또 따스하게 느껴지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 시린 손을 잡아주는 따스한 손이 있으면은요, 다가올 겨울이 아무리 춥고 해도 따뜻하게 또 겁나지 않게 이렇게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노수투쟁 45일 만에 원내에 사실상 복귀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의호 대표와 손을 맞잡고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를 잘해보자, 이렇게 서로 다짐했습니다. 일단 보기는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악수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 누구와는 끝내 손을 잡지 않고 손을 놓고 또 돌아서기도 하죠. 국민들이 믿고 잡았던 그 정치인들의 손, 정치인들은 바로 이 손의 약속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손입니다. 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요, YTN 라디오 새로 출시한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에 있는 무료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태풍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아갖고 다행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여전히 태풍의 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NLL 논란, 바로 이것인데 문재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을 정면 비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종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이런 제목의 성명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언론 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하고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문서 보고 후에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제가 안 된 문서고 종이 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이며 또 이관돼야 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희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관리 실무자 한 명만 대동해서 초본 그리고 최종본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게 되면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짜맞추기식 수사에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서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검사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관계 아닐까 싶은데 네네. 검찰이 이달 말경에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요, 이번 달 말경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봉화 이지원을 다 보지 못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요, 오늘도 참여정부 인사인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불러서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호 전 비서관은요, 참여정부의 그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고요. 이렇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화록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최고 존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쪽에 네.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렇죠. 네.
거기서는 가장 이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대남 기구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고 반발하면서 남측 고위 인사들의 방북 당시 발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요. 북남 수뇌부들의 담화록이 대결 광신자들에 의해서 모독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비위를 맞추는 소리를 한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협박이네요. 예, 협박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현재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도 네. 북한을 많이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김문수 지사부터 해서 정몽준 의원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 조평통은 발언이 공개된다면 그 남조선이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남조선이 현 단국자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면서 박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2년 5월이었나요?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을 전격 방문해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상 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치의 수준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요. 북한까지 거들고 나선다면 다시 한번 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렇죠. 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는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례가 없고 네. 그런 문제긴 한데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는 참 없는 것도 많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다음은 우리 복수 국적 문제 한번 짚어보죠. 복수 국적,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자녀 가운데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 가운데 무려 90%가 미국 국적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외교부 전수조사 결과 복수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말씀하신 대로 130명이었고 이 중에 미국 국적자가 118명으로 9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 자녀 중에서 미국 국적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면서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제로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이 저지르는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이 밝힌 건데요. 안전행정부로부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런 그 성범죄로 인해서 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요. 지난 2008년 48건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64건 계속 증가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부서별로는 어떻습니까? 부처별로요. 이 누적 건수를 보면요. 이 기간에 교육과기술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특히 성범죄를 단속해야 되는 경찰청이 83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 일종의 선생님들 그렇죠. 예. 일단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장 많다. 네. 또 좀 단속해야 되는 경찰청이 두 번째다. 예, 좀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네. 사실은요. 네. 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네. 항상 보면 이제 복수국적 문제, 외교관들이니까 미국에서 많이 근무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90% 이런 건 좀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네, 복수국적 자체가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 에만 90%가 몰려있다라는 그렇죠? 거는 참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공무원들, 고시 출신 많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따끔한 지적들 가운데 보면은 외교 공무원들에 대한 지적이 유난히 좀 많아요. 네, 불만들이 많죠. 불만들이 많아요. 보면. 네. 다음은 그 원전 부품 비리 사태와 관련해서 한번 간략히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 서류 2만 2천여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면서 이 중에 90%가량의 부품은 교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해서는 서류 위조와 납품계약 비리 등으로 총 100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소됐네요. 네, 어떻게 100명이 딱 그 숫자를 맞춘 건지 100명을 기소했습니다. 참 이게 원전업계 구조적인 유착 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근절하기로 했습니까? 일단은
업계 내부의 그 제보를 좀 활성화하겠다 해서 최대 10억 원까지 10억 원이요. 네, 10억 원이요. 포상금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또 포상금이 10억 원이면은 일단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이 정도에는 된다고 보나 보죠. 일단 뇌물을 받은 사람이 관련됐을 경우에도요. 그 사람에 예. 대해서 약간 좀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또 지금 수의 계약이 28%에 이르는데 네. 2015년까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흔히 뭐 마피아식 행태다, 원전 마피아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워낙 고질병이어서 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네. 정부는 이런 조치로 더 이상 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뇌물 받는 것보다 포상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계산을 알겠습니다. 해보면요. 예.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52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일환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도심이나 주요 간선들을 위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여의상류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하나 정체입니다. 이전 청담대교부터 여의상류나들목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는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심 왕산호는 청량리 방면 흥인지문에서 신설동역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남천 1호 터널 요금소부터 한남동 로터리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강남대로도 양방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신사역부터 양재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포대로 따라 남산 2, 3호 터널 남단에서 중앙 경리단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반포대교 남단을 지나 예술의 전당 앞까지도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서초역에서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마포대로는 마포대교 쪽 이동하는데 애우개역에서 마포대교 북단 쪽으로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제보 비리 관련 포상금 최대 10억 원 원전 마피아식 행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이 있었는데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부품 납품 비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2,300건에 다루는 그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 밝혔고 또 관련자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질적인 원전 산업의 비리 문제 과연 뿌리 뽑을 수 있는지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 교수님이 소속한 과가 원자핵공학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마피아를 생산하는 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질문은 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요. 하여튼, 네, 제가 네. 잘못한 건 또 고치고 가야죠. 네. 오늘 정부가 아주 큰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2,300건 서류 위조 적발. 한 건도 위조하면 안 되는 게 원전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그렇습니다. 2,300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단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돌아보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중국 제품이 들어가면서 소위 예. 위조품이 들어가 있고요. 예. 프랑스, 일본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우리는 이 마피아라고는 어떤 그런 유착 관계 그리고 네. 또 이 금품 수수, 인사청탁 이게 혼탁하게 엮여버린 게 조금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다 말씀하시니까 네. 흔히 언론이 이야기하는 걸로 다른 나라도 이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뭐 좀 봐주라 이렇게 물타기 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점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말로 고치고 털고 나가야 되겠죠. 네, 서류 위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았던 것들 네네. 지금 이렇게 2,300건이 발견됐으면 이전에는 뭐 더 많았고 또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제 그저 일은 아니고요. 10년 넘게 쌓였던 건데 이게 한꺼번에 그 제보를 통해 가지고 터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10년 전부터 특히 국산화가
진행되는 1990년대 말부터 예. 많게 적게 오다가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번져버린 게 문제죠. 예. 국산화가 필요하긴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건강한 국제 경쟁, 입찰 경쟁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 보호된 상태에서 울타리 안에 사다 보니까 품질은 제자리거림에다가 그리고 네. 규제는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물건도 있지만 되지 않은 물건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무도 이걸 밝혀내지 못하니까 제보 때까지는 네. 이게 여기까지 10년 넘게 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운한 경우가 된 겁니다. 네. 참 불운한 경우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원전 관련 부품을 만드는 국산 업체 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요. 교수님께서는 좀 만나보셨을 것 같아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떤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영세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껏해야 임직원 수가 10명 안팎되는 그리고 이거는 가끔씩 수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납품하려면 이제 검증 받아야 되고 시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인력이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복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 들어가면 되니까 예. 결국은 10년 전에 썼던 시험 정적서를 다시 만지작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위조하면은 시험 없이도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들어가고 그리고 저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절대 발각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각지대에서 여태까지 소위 뭐랄까 콧빛 불린 망아지처럼 그냥 언덕길을 내려와 버린 거죠. 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의 계약을 줄이겠다. 또 네. 재보 포상금 최대 10억 원 이런 것들 내놨는데 네. 전체적으로 국산화라는 중요한 과제도 분명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 정부의 네. 대책이 제대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아마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대책이 있었고요. 그 당시 영광, 지금 이제 한빛이 됐지만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그 당시 직영부 장관 한손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대책 발표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합니다. 그런데 말만 조금씩 달라졌지. 그리고 자문기관이 미국에서 오스트리아를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이런 건 다르지. 결국은 같은 것이고요. 결론은 환골 탈퇴입니다. 도대체 환골 탈퇴를 몇 번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을 보실 땐 진짜 포복절도할 지경이죠. 네네. 똑같은 말을 대번. 예.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정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본질을 상당 부분 놓치고 그냥 면피 또는 홍보성으로 가고 있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홍보성을 네. 갖고 있다. 그 본질에 하나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10년 동안 이런 비리가 있었고 소위 마피아에서 어떤 거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어떻게 10년 동안 만연돼 있을까? 자행돼 왔을까? 이거는 뭔가 한두 사람 또는 100명의 몫이 아니고 뭔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 규제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또 복잡하게 하고 영국 기관이 들어가더라도 기본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 않은 분위기가 간단합니다. 절대로 국방하고 마찬가지로 원전에는 이런 비리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회는 있다 치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런 아주 소박한 소명의식 그리고 윤리의식 이런 게 있었다면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비리까지 겹친 그야말로 그냥 오물투성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되는데 얼핏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시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규제 인원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들의 대우를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 수준으로 와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산업자원부가 이제 규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산업부는 진흥하는 것이지 규제하는 건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하고 검수하는 기관이 좀 더 독립적인 곳으로 가야지 당연합니다. 정부 정책을 육성하는 산잡에 있는 것이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국제 원자력 기구도 누누이 권고한 사항이고 지구 상에서 현재 한국만이 그걸 어기고 있는데 산업장부에서 마저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규제를 담당하는 그런 검사관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비리와 맞습니다.
손을 잡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언급이신가요? 맞습니다.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그 실적이 없고 소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들을 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무총리에서 독립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장관급으로 올려서 소위 권력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딴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규제를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관급 정도는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하면 그나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기관이 있게 되면은 소위 한소는 그 상전을 두 사람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만 둘이 드러나고 분명히 그 가운데 사각지대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불보듯 뻔한 부조리가 또 발생하겠죠. 네. 정부가 내놓은 오늘 대책,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네. 지적이시네요. 여태까지 왔던 그 되풀이에 불구하고 말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 포상금 10억 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하고요. 이거는 결국 경찰 문화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제보나 옴부스만 이거 있기 전에 예. 수수료가 정화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냥 그 제보를 하면은 10억을 주겠다. 신변 보호 주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우리 국민 민도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예. 성숙했고요.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이건 마치 아메리카 같은 국가면은 결국은 더 지능적인 아주 교묘한 범죄를 부를 수밖에 없죠. 네. 빠져나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 마피아시킨테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과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저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네. 그대로 다 열려있는 겁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홍보성으로 지나는 건데 제가 드리는 게 바로 옴부스만 제도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런 거를 그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건 좀 한심합니다. 예. 굉장히 저급한 수단이죠. 네. 자기 스스로가 안전 문화를 심고 안전하지 못하면 후쿠시마 같이 된다는 걸 바로 느끼고 정말로 이거 생업으로서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 보면 결국 피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보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또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예, 네. 언급해 주셨는데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서 이제 도쿄 전력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보를 은폐하고 제대로 투명하게 안 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쿄 전력이 그렇게 된 거는 규제하는 정부에서 임직원으로 도쿄전력이 오고요. 도쿄전력 임직원이 또 정부 고위 관리로 가고 이거를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우리는 그걸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두면은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예. 규제하던 기관에 있던 누군가가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규제가 제대로 될까요? 이래서 후쿠시마가 아주 망가진 겁니다. 물론 예. 지진일도 있었지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또 답습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옥상옥을 짓더라도 그리고 영국 아닌 미국의 그 자문사가 들어더라도 근데 안전은 신토불입니다.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 외국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문화나 지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영국 또 외국 언급해 주셨고 또 신토불이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정부 내온 대책에서 보면은 우리 원전 분야 이제 품질 서류 2번 이상 검증한다고 할까요? 그 네. 제3의 기관은 영국 로이드사 네네. 참여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그 회사는 250명 8,000명 직원이 있는데 전부 선박이나 철도 회사입니다. 철도 산업 안전이고요. 원전 쪽에는 200명 전문가가 있는데 벌써 몇십 기가 넘는 원전을 벌써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원전을 왜 가지고 영국 본사에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현지인, 한국 사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만, 간판만 영국이 결국은 한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처음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계연구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산업시설이 있습니다. 연구시설, 검증기관. 그렇게 해가지고 콘소시엄처럼 했던 연합체를 만들면은 우리끼리 더 정확하게 그걸 정하는 그리고 또 이제 감독하는 뭔가 상설위원회가 생기고 이런 게 더 현실적인 것이지 자꾸 그 외국 기관 끌어들이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외국 기관 소음을 받았습니까? 국민들 믿나요? 안 믿죠. 결국 또 하나 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 국민도 그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다.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화되는 노력을 해야지. 네. 이런 사람들 해봤자 이 사람들 거는 우리 원전 아닙니다. 그네 원전 아니에요. 네. 우리 원전 우리가 지키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로이드라는 이름만 붙여주고 나머지는 결국 현지인, 비용 맞습니다. 절감면 이렇게 할 거라고 네. 지금 그렇죠. 예상하시는 그렇게 거죠?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네. 한편으로는 또 되지 않더라도 언급해 주시는 거는 왜냐면은
네. 우리 자체 내에서가 워낙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제3의 기관, 외국 기관을 동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입니다. 들어온 영국 로이스 레지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그럼 이걸 또 저기 동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원전 또 어디로 갑니까? 안전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화되고 그걸 또 누군가가 또 저기 도와주고 규제해주고 이런 그 상설 기관을 만들어서 국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자꾸 외국에 기대다 보면 결국 국격만 떨어지는 것이고 영국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더 앞서 있습니다. 안전도 더 잘하고요. 물론 이런 비리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비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도려내야지 안 그러면 결국 또 자라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영구히 끝까지 영국에다가 우리 원전 안전 맡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기관 형태를 만들고 새로운 기관이 아니라 좋습니다. 있는 기관을 합병하는 것도 좋고요. 예.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하면은 될 텐데 왜 이렇게 옥상으로 짓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앞서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서 의견 문자 주셨는데요. 9342님입니다. 원전 비리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 서균열 교수도 바로 이런 지적을 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한 글자로 바라보는 세상 손 그리고 또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죠. 예스로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 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013년 가을 24시간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 보다 알찬 내용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결정판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경제 종합 비타민 곽수종의 생생경제 그리고 YTN만의 노하우 매시가 정확한 뉴스가 가을 개편을 맞아 더욱 새로워집니다. 2013년 가을 YTN 뉴스 FM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함께 가실게요. 느낌 아니까.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검찰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김정호 전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가져서 검찰이 복구한 회의록 초안은 표제부만 삭제된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직접 김경수 본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오늘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관을 지내셨던 김정호 전 비서관. 네. 예.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두 분 좀 연락도 하시죠? 봉화마을에 같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영농법인 봉화마을 대표로 계시고요. 예. 지금 시기면은 이제 봉화쌀 가을 추수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러세요. 네. 네. 오늘 검찰 조사 받은 내용도 서로 좀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뭐 힘들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2시에 이제 검찰에 나갔고요. 네. 아직까지 아마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인데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시기가 2008년 1월, 2월 2달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딱 두 달이었나요? 예, 그렇죠. 마지막에 그 기록관리와 마지막 이관 업무를 담당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뭐 내용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왜 딱 2달 하시게 됐었습니까? 그 전에는 임상경 비서관이라고 예. 오랫동안 이제 기록관리 비서관을 쭉 해오셨던 분이 기록관리 비서관을 하셨는데 예. 12월 달에 대통령 기록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네.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관의 관장으로 예. 임상경 비서관이 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 대통령 기록관의 관장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을 하고 그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을 5년간 임기를 보장하자. 네. 그래야 그 전 정부의 기록물이 훼손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사실상 전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네. 그게 이제 그 관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 때 취지 중에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임기 5년이 보장이 돼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 기록관 관장으로 네. 부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두 달간을 네. 김정호 비서관이 이어서 예. 비서관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2달을 이어서 네네. 근데 김정호 전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2달간이 이렇게 긴 조사, 이게 참 중압감 이렇게 다가오겠어요. 네. 2008년도에 그 기록물 이지원 사본 반환했을 때 봉화마을에서 예. 그때도 또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록물 봉화로만 가져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조사한다고. 예. 그 다음에 이지원 사본 유출한 게 위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네. 그때도 또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셨나요? 저희도 뭐 꿈에도 예상을 못했고요. 꿈에도요? 그러니까 이지원 사본을 이제 봉화로 가져간 것도 대통령께서 온라인으로 기록관에 있는 성남까지 봉화에서 가기가 너무 머니까 네. 그 전직 대통령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해줘야 대통령들이 기록관으로 다 기록을 넘길 거 아닙니까? 안 가져가고 그 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뭐 이전 사본을 가져올 이유도 없었는데 예. 당시에 기록관에서 온라인 열람이 당장은 어렵다. 예. 라고 해서 그러면은 온라인 열람권이 보장될 때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럼 이전 사본을 가져와서 복사를 한부 해와서 예. 봉화에서 열람을 하겠다. 왜냐하면 봉화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을 경호실에서 경호를 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사전은 안전하다고 보신 거죠. 그리고 예. 본인만이 열람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전 사본을 가져오셨던 건데 그때부터 뭐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셨거든. 이 문제를 놓고 양해도 구하고 했는데 네. 갑자기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됐고요. 네. 이번에는 또 사실 정상회담 대화록은 정말 이렇게 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NLL 포기 논란도 내용이 공개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포기가 있었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록관에 이 대화록이 없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네. 이건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청와대 회의에서 안 좋은 이야기 불리한 것은 지정물로 묵자고 이렇게 말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 회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일부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요. 네. 그 언론에 나온 보도 자체가 네.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보도입니다. 어떻게요? 노무현 재단에서 반박 자료까지 다 냈는데요. 예. 2008년 1월 달에 1월 회의에서 그렇게 지시하셨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삭제해라 이런 지시까지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회의에는 당시에 기록관 관장으로 가 있던 임상경 관장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1월 달에 그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이제 지정 기록물로 대화록도 이제 나중에는 묶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회의가 끝난 뒤에 예. 국정원에 그러면 한번 보내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예. 국정원에 그 대화록 최종본이 가서 국정원에서 생산된 국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화록을 받는 날짜가 1월 3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1월 3일 이전에 그 회의를 2008년 1월이니까 1일이나 2일날 휴일날 연휴 기간에 대통령이 그런 회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국정원에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하고 보내고 이런 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예. 일단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 임상경 관장이 2008년 1월 달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1월 네. 중순입니다. 그건. 1월 네. 1일 2일도 아니고요. 1월 예. 중순 1월 15일경인데 그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 네. 이제 기록물 이관에 관한 기록관리비서관의 보고가 있었고 그 예. 보고 때 배석을 했었습니다. 예. 1월 중순에 배석을 했었고 수석 보좌관 회의라는 회의는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있을 때 이건 그 청와대에 있는 스님 행정관들에게까지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해라. 예. 그래서 빨리 소통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수석 보좌관 회의는 인터넷으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되는 회의입니다. 예. 그런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해라. 예. 이런 지시를 하셨다는 건 그거 뭐 상식적으로 말이 네. 안 되는 네.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게 어떻게 기사로 나오는지 네. 그리고 그런 기사를 어디서 누가 흘리는지 네. 저희들로서는 참 의아스럽고요. 네. 그게 오늘 아마 문재인 의원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 네. 그런 지금 여러 계기 중에 이런 네. 식의 보도가 난무하는 것도 네.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자준 출두하겠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나를 소환하라.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지금 이 김본부장님께서는 문재인 의원의 이런 발언은 뭐 다 맞고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세 가지인데요. 하나 첫 번째는 지금의 검찰의 수사 행태. 네. 2009년의 행태를 2009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시게 됐던 예.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로 몰아갔던 그때의 수사 행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지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건 진상규명 아닙니까? 왜 이관이 안 됐는지. 예. 그 다음에 초안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삭제인지 이런 것들을 뭐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거는 그 당시에 핵심 관계자들 몇 명이든 아니면은 뭐 시스템 관계자 한두 명만 들어가서 함께 확인하고 검찰이 뭘 발견했는지 보면 네. 그게 대한 건 금방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작업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어설프게 제대로 이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지금 대화록 대화록 문제, 예. 대화록을 확인하는 문제와는 네. 별개의 엉뚱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예. 그걸 통해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을 또다시 부관 참시하는 그런 예. 수사 행태가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는 정쟁 중단도 어렵고 이런 수사 행태는 막아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초안의 삭제라고 예. 하는 게 이 초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본인이 정상회담 했을 때
진행됐던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과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네.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좀 보완해서 수정해라. 틀린 부분들을 그렇게 지시하시면서 반려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반려된 문서. 그렇죠. 그 초안을 반려시킨 거죠. 언급해 주셨는데 검찰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YTN 기사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서 회의록의 삭제 수정이 모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전에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반복한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 초안이 결국은 왜 삭제됐느냐 또는 이제 검찰은 삭제된 걸 복구했다라고 했는데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요 초안은 최종본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녹취록은 최종본이 보고가 되면 그 초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기록 관리에. 그래서 그 초안은 기록관으로 이관시켜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네. 이관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그걸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당시 청와대에서는 그 문서에 파일이나 이런 건 그대로 다 놔두고 회의록 파일 이런 건 초안 파일은 놔두고 문서 관리 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목록이 있는 표제부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예. 그 표제부만 지우면 이관 대상 목록에서는 빠지니까요. 그렇게 지워진 초안인데 그 초안을 검찰이 이전 동아에 있던 이전 사본에서 찾아냈다라고 해야죠. 그걸 삭제된 걸 복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본 안에 표제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있었던 건데 나머지 문서가 있었던 건데 그걸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히 이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당연히 참여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하는 건 그건 누차 우리가 얘기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녹취록을 다 정리하면은 그 음원이 삭제하고 사라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음원이 아니고 초안이죠. 초안이요? 초안. 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회의록이 아닌 다른 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의록을 녹취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녹음 파일을 가져와서 처음에 속기사가 초안을 풉니다. 네. 초안을 풀고 나서 최종본 완성본을 만들려면 그 회의에 배석했던 사람이 직접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배석하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처음에 만들어진 초안을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비서관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걸 배석했던 사람 본인이 배석했으면 본인이 아니면 배석자가 수정 작업을 거친 다음에 최종본을 만듭니다. 그럼 최종본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초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폐기시켜야 되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녹취록, 그 바로 음원, 원본의 음원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런 식으로 전문이 공개된 게 사실 전대미문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정상들 간의 회담 대화록을 이런 식으로 전문을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전문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국회 열람단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자. NLL 포기라고 하는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 국정원에서 남재준 원장이 무단 공개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그래서 이 대화록 공개 자체도 부적절한데 지금 와서 또 음원까지 공개하자. 오늘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이건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원 공개는 이건 국익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의혹이 있는 부분이 음원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초안을 작성해놓고 그걸 수정본을 만들면서 뭔가 뭘 조작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초안이 공개되면 어떤 부분이 고쳐졌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누구나 쉽게 파악할 겁니다. 그게 오류를 고친 건지 말 그대로 아니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초안에는 있는 내용을 수정본에서는 고치면 안 되는 내용을 뭔가 조작하기 위해 고쳤는지는 두 개를 비교해보면 금방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원 공개 요구는 저는 이 대화록을 계속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 하는
새누리당의 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 가지만 그냥 네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조사 지금 받습니까? 언제쯤 받게 됩니까? 네, 간단히 언급해 주시죠. 뭐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검찰하고는 변호인이 협의 중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전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손인데요. 8888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리들을 제대로 손볼 수는 없을까요? 부패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도록 깨끗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리를 끊어야 되는지.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